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 급여가 있는데 현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어느 정도 살아도 내가 어려우면 수급비를 받을 수 있어요. 또 2021년부터는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한부모와 노인분들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부터는 모든 생계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죠. 하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 이번에 관련한 사건이 하나 터졌죠. 바로 방배동 모자 사건인데요. 먼저 이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뇌졸중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60세, 아들은 36세이죠. 어머님은 7개월 전에 사망했는데 발달 장애인 아들은 돌아가신 어머님 근처로 벌레가 몰려드니까 이불로 어머님 시신을 꽁꽁 싸면서 벌레들이 몰려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 돌아가신 어머님과 같이 있다가 이수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길거리를 지나던 사회복지사분이 그 발달 장애인분의 집에 가보고 이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3일에 어머님 시신을 수습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건데요. 그러면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7개월이 되도록 왜 아무도 몰랐을까? 이 어머님에게는 이혼한 남편과 딸이 있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를 봐요. 어머님에게 부양의무자는 딸이고 발달장애인 아들의 부양의무자는 이혼한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이혼한 남편과 딸에게 연락이 가죠. 이 어머님은 자신의 이런 상황이 그분들에게 알려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 신청했다 하더라도 전 남편과 딸이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보는 부양의무자 기준보다 잘 살면 또 지원을 못 받아요. 이 기준도 까다로워서 통과하기 어려운데요. 이러다 보니까 전 남편과 딸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아도 수급자가 못 되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만약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서 수급자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이 근로능력 판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나오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아야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몇 개월치 병원 진료기록, 수술기록, 입퇴원 기록을 수두룩하게 내야 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받기가 어려운데요. 문제는 어려운 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술은커녕 진료 기록 자체가 없죠.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도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기 어려워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아픈데도 당장에 생활비가 없으니까 진통제와 간단한 물리치료로 겨우 건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상황들 보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가정은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를 안 보는 주거급여만 25만 원가량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뇌졸중을 치료하면서 나오는 그 많은 병원비를 이 가정에서 어떻게 감당하나요? 게다가 건강보험료도 100개월가량 체납됐으니까 병원에 더더욱 못 가죠. 이러한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이 우리나라에 무려 73만 명. 이 중 37%는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저소득 가정의 많은 수가 1인 가구예요. 이분들은 아파도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병원에라도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죠. 아마 방배동 그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아들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주민센터에서는 마스크를 준다고 이 가정이 갔지만 비대면으로 드렸기 때문에 어머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상황을 몰랐겠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이 가정 우편함에 고지서들도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하고 또 설령 그걸 못 받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100개월치나 못 냈고 전기도 끊겼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놀란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서초구 방배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초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서초구이면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잘 사는 동네 아닌가요? 그런 곳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기사 보니까 이 가정이 있는 동네가 워낙 허름한 곳이라서 재개발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난 다음부터 제일 허름한 집도 10억 이하로는 없고 분양가는 23억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다들 부동산 투자에만 관심이 있고 여기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어머님이 사망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몰랐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대한민국 하면 정 많고 인정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각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사건이 언론에 나오면서 부양의무자를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폐지됐으면 방배동 모자 사건도 안 생겼을 텐데 아쉽기도 하고요. 또 이 사건이 이렇게 사회에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신 정미경 사회복지사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숙연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폐지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오늘은 이만 안녕.